안녕하세요. 고전 책방지기 북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0세기 인류 최대 비극인 홀로코스트를 경험했던 유태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에세이입니다. 사실 제목에 죽음이라는 무거운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이 책을 선뜻 읽기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책은 단순히 유태인 수용소에서의 처절했던 경험을 전하는 책이 아니라 죽음 같은 수용소 생활 속에서 무엇이 과연 수감자들로 하여금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치열한 답을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즉, 죽음의 수용소에서 보내온 삶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만큼은 삶에 대한 의지가 떨어진 분들이나 희망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저도 살면서 정말 힘든 순간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위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유태인 정신과 의사인데요.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부모님과 아내, 동생들과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됐다가 1945년 종전과 함께 극적으로 수용소에서 해방된 인물입니다. 여동생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았고요. 그는 정신과 의사답게 아주 담담하고 사실적으로 수용소 생활에서의 고통과 그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들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전쟁 직후 실존주의 심리학의 부흥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랭클 박사가 경험한 죽음의 수용소로 떠나기 위해 유럽 전역에서 온 1,500명의 유태인을 싣고 달리는 아우슈비츠행 열차로 가보시겠습니다. 유태인들을 싣고 밤낮 없이 달려온 아우슈비츠행 기차에는 프랭클 박사와 같은 지식인도 있었고 부유한 기업인도 있었고 명망 높은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열차에 탔던 90%의 사람들은 곧바로 가스실로 끌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노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 10%의 사람들은 짐승처럼 온몸이 벌거벗겨진 채 털이 깎이고 이름이 아닌 수감번호로 불리며 나치 감시자들의 폭력과 욕설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발 하나 뻗기도 힘든 비좁은 가축우리 같은 수용소에 구겨 넣어져서 추위와 굶주림과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하루 한 번 배급되는 빵과 묽은 수프가 그들이 먹는 음식의 전부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기존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명성이나 재산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고 그저 벌거벗겨져서 학대당하는 몸뚱이 하나만이 그들이 가진 전부가 됩니다. 정신의학 용어로 집행유예 망상이라는 정신상태가 있는데 이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자신은 사형 직전에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날 거라고 믿는 것처럼 끔찍한 상황에서도 계속 신락 같은 희망에 매달리는 정신상태를 말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수감자들은 처음에는 이런 집행유예 망상에 시달려서 수용소 생활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고 금세 끝날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이 폭력과 죽음이 난무하는 끝을 알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수용소에서의 첫 번째 심리 단계인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수감자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시궁창 오물을 치우는 일에 배정되는데 똥물이 얼굴에 튀어서 닦으면 감시자들이 가차없이 주먹질을 해댑니다. 그리고 조금만 힘든 모습을 보여도
동료 수감자들 앞에서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하게 되죠. 그러자 사람들은 이제 어떤 참담한 모습을 보아도 동정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는 무감각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죽어나가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이라 더 이상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프랭클 박사도 불과 2시간 전에 자신과 얘기를 나누던 동료 수감자의 끔찍한 시체를 보고도 바로 수프를 먹을 수 있게 되고, 맨발로 눈길을 걸어야 하는 동료 수감수가 어린애처럼 엉엉 우는데도 아껴둔 빵을 개걸스럽게 먹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동료 수감자들보다 건강하게 보여서 가스실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매일 깨진 유리로 면도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수감자들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기다리는 가족을 위해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랭클 박사는 인간은 어떤 열악한 환경에도 이내 적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수감자들은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을 듯한 가축우리 같은 수용소에서도 코를 골며 자게 되고, 밥그릇과 변기를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면서도 하루 종일 노역을 해야 하는 생활에 곧 적응하게 됩니다. 프랭클 박사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통에 무감각한 상태가 된 수감자들은 평화로웠던 일상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과거로 도피해 갑니다. 프랭클 박사도 매일같이 상상 속에서 집에 가는 버스를 타고 아파트 문을 열고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자신을 기다려주던 아내에 대한 추억에도 잠기고 매일 매시간 상상 속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박사는 지옥 같은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여전히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는 과거의 일상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만이 구원이자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마다 신앙송과 노래로 수감 생활의 고통을 잊는 사람도 나타나고, 기도를 하며 종교 모임을 하는 무리들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인간은 활발한 정신활동을 통해 고통을 잊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프랭클 박사는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해야 하는 수용소에서도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고 죽게 하는 요인이 뭔지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2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그는 인간은 고통을 가져다주는 외부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 고통에 맞서는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수용소 안에는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굴고 같은 유태인이면서도 나치의 끈앞풀이 되어 다른 수감자를 가스실로 보내는 사악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자신이 배급받은 빵을 나눠주면서까지 자신보다 더 고통에 처한 동료를 돕는 고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인간 이하의 환경을 겪으면서도 인간답기를 포기하지 않기로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인간 실험실이었던 강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자처럼 행동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은 돼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은 내면에 2개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프랭클 박사는 모든 시련 속에는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시련을 너는 어떻게 헤쳐나갈 거니? 이 시련을 통해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이런 질문들 말이죠. 우리는 항상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박사는 그런 질문들은 전혀 의미도 없고 물어서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삶이 매 순간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들에 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 앞에 과제처럼 놓여진 시련에 대한 책임을 떠안는 것이 바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용소 안에서의 프랭클 박사에겐 삶이란 뭔가 거창하고 원대한 것이 아니었겠죠. 그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확보하고 시련을 주는 외부 환경에 맞서 인간답게 살고 죽을 자유를 찾아가는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투쟁이었겠죠. 그래서 프랭클 박사는 삶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며 삶이 우리에게 던져준 과제를 통해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운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만약 어떤 사람이 시련을 겪는 것이 자기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그 시련을 다른 것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유일한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어느 누구도 그를 시련으로부터 구해낼 수 없고 대신 고통을 짊어질 수도 없다. 그가 자신의 짐을 짊어지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그에게만 주어진 독자적인 기회이다. 이와 동시에 자신이 살아갈 이유와 목표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프랭클 박사는 말합니다. 박사는 수용소에서 항상 다음날 먹을 빵, 끊어진 신발끈 등 눈앞에 닥친 과제들에만 몰두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런 상황이 너무 역겹게 느껴져서 먼 미래를 꿈꿔봅니다. 자신이 쾌적한 대학 강단에서 강제 수용소에서의 심리 상태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말이죠. 그러자 갑자기 박사를 짓누르던 모든 고통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니체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프랭클 박사는 수감자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삶의 희망과 목표를 찾는 것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일례로 프랭클 박사가 수감소에서 만난 한 동료는 3월 30일에 전쟁이 끝날 거라고 누군가가 말해주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3월 30일이 가까워져도 종전 기미는 보이지 않았죠. 그러자 그 동료는 3월 29일부터 고열에 시달리며 알아눕기 시작하고 결국 3월 30일 다음 날에 죽음을 맞습니다. 환자는 3월 30일 종전이라는 목표와 희망을 잃어버린 후 더는 살아갈 의지를 잃어버렸던 거죠. 프랭클 박사는 이렇게 목표와 희망을 잃는 것은 죽음과도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1945년 4월에 종전이 되면서 프랭클 박사는 수용소에서 석방되는데요. 책을 마무리하며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을 만든 존재이기도 하고 의연하게 가스실에 들어가며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떤 모습으로 삶의 시련에 반응할 수 있을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 선택을 통해 자신만의 운명을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지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삶의 과제들을
어떻게 책임져 나갈지 고민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빅터 프랭클이 인류 최대의 비극을 통해 발견한 주옥 같은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삶에 대한 용기와 힘이 필요할 때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잠들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